반갑습니다. 자, 요번 컨텐츠 같은 경우는 최근에 홈카페에서도 잔에 대한 관심이 되게 많아지신 것 같아요. 제가 코스피어 시작할 때까지만 해도 사실 커피잔에 대해서 그렇게 막 엄청나게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갖거나 하진 않았다라고 생각은 하거든요. 물론 그 전에도 계속 저도 잔 제작에 관심이 많아서 뭐 코스피어 시작하기 이전에 제가 총괄로 운영하던 매장에서도 잔을 커스텀으로 만들어서 이제 제공하기도 했거든요. 되게 차를 마시거나 뭐 술을 마시거나 할 때 와인도 마찬가지죠. 글라스, 잔 형태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커피도 이제 되게 중요하게 돼버렸죠. 내가 조금 더 선호하는 맛을 더 잘 즐길 수 있는 형태의 잔을 이제 구매해서 드시고 있단 말이죠. 요게 조금 어떻게 맛을 더 유도하게 되는지 이 부분을 조금 알고 드시면 더 좋지 않을까. 엄청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래도 나름 뭐 잔을 여러 형태로 제작을 해보고 그 다음에 뭐 대회에 참가할 때도 여러 형태도 많이 사용을 했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쌓인 데이터가 있어서 뭐 제 말이 사실 정답이 아닐 수 있어요. 요런 부분을 그래도 알고 드시는 거랑 모르고 드시는 거에 큰 차이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자료를 찾아보기도 했고 해서 요 부분 정리해서 한번 요번 컨텐츠에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뭐 사실 제품 홍보가 살짝 있어요. 제가 또 같이 이제 작업을 주로 하는 작가님이랑 잔을 이제 브랜드에서 이제 소개하게 됐는데, 고요 작가님이 만든 잔 두 가지 형태를 갖고 오늘 제가 커피 내려서 먹어보고 그 다음에 잔 형태에 따라서 어떤 맛을 조금 더 유도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이렇게 두 가지 형태의 잔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한 가지는 좀 모아지는 형태, 뭐 위스키 형태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위스키 잔에서 이런 형태를 띠는 잔들이 꽤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잔은 이렇게 벌어지는 형태의 곡선 형태의 잔이거든요. 요게 사실 요 곡선 형태의 잔은 곡선을 좀 주로 잡아두긴 했지만 그래도 안쪽에 약간 모아지는 형태로도 또 뚱뚱하게 이렇게 만들어 놨죠. 이렇게 두 가지 형태의 잔을 좀 소개해드려 보고 잔 형태에 따라서 어떻게 맛이 좀 더 유도되는지를 얘기를 해볼 건데, 먼저 커피 한번 내려보고 그 다음에 담아서 먹어보면서 맛이 어떻게 느껴지고 그 다음에 실제로 제가 이렇게 알아본 데이터와 비슷하게 적용이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한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커피 먼저 한번 추출을 해볼게요. 이번 이제 비교 테이스팅에 사용할 커피는 파나마 게이샤입니다. 체바스 게이샤인데 제가 요거 영상을 찍고 내보낼 때쯤 제가 게스트 행사를 하고 있긴 할 거거든요. GML이라고 이제 도산 지점이랑 한남동에서 이렇게 두 군데에서 이제 운영하고 있는 편집샵 브랜드가 있는데, 해외 로스터리 커피를 좀 소개하기도 하고 국내 로스터리 중에는 저희랑 뭐 프리츠 이렇게 교대로 이렇게 들어가면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제가 게스트 바리스타 할 때 사용하려고 이제 준비한 커피인데, 굉장히 정석적인 클래식한 게이샤 느낌도 있는데 거기에 이제 콜드 포먼테이션이 들어가서 더 뭔가 발효가 되게 정제돼서 나올 수 있는 더 그런 잘 익은 과일류의 그런 핵과류 느낌이나 베르가몬 느낌이 되게 명확하게 나는 커피입니다. 그래서 플로럴하고 좀 핵과류 느낌 되게 좋아하시거나 시트러스한 느낌도 좀 은은하게 잘 나거든요. 그런 커피 좋아하시는 분들이면 꼭 한번 드셔보시는 거 좀 추천드릴게요. 자, 요거 한번 추출해 보겠습니다. 요거 추출은 저희 매장 레시피가 최근에 좀 변경이 됐거든요. 16g 레시피입니다. 사실 1g 단위로 제가 엄청 막 왔다 갔다 하는데 계절별로 바뀌기도 하지만 제가 로스팅 스타일을 바꾸기 때문에도 그런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매장 레시피 아마 여러 영상에서 소개해 드렸는데 17g이었던 적도 있고 16g이었던 적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16g 레시피입니다. 제가 나중에 한번 정리해서 한 번 더 찍어보도록 할게요. 아마 16g 레시피 있을 거예요. 근데 조금 바뀌었어요. 자, 내려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추출이 끝났고요. 이제 두 잔에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먹어보고 얘기를 해볼게요. 뭐 보통 먹을 때 저는 좀 넓게 이렇게 벌어지는 잔부터 먼저 드셔보시는 거 추천을 드리거든요. 왜냐면 모아지는 형태의 잔이 조금 더 뜨거워요. 그렇기 때문에 좀 벌어져 있는 잔이 조금 더 덜 뜨겁기 때문에 얘를 먼저 드시라고 안내를 해드리거든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먹어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벌어진 형태 그리고 모아진 형태의 차이는 온도 차이 방금 말씀드렸죠. 결국에는 요 지금 직경이 좀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얘가 조금 더 벌어진 형태는 더 공기 접촉이 더 많단 말이죠. 그래서 온도 하강이 더 빠릅니다. 그리고 이렇게 모아진 형태 얘는 좀 좁죠. 그래서 온도 하강이 좀 더디죠. 여기에서의 차이점이 첫 번째로 생겨나는 거죠. 온도 하락이 더 빨라지는 애는 컵이 더 빠르게 변화할 겁니다. 스페셜티 커피 같은 경우는 식어갈 때까지 꼭 드셔보세요. 제가 말씀을 드리거든요. 온도가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휘발성 향미 성분들은 빠르게 변화하면서 입 안으로 들어올 수 있고, 혹은 뭐 변화할 수 있겠죠. 휘발성 향미 성분들이 날아가면서 조금 더 안 느껴지던 맛들이 조금 더 드러날 거고, 그런 차이가 발생되는 거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벌어져 있는 형태의 잔은 좀 시간대별로의 변화가 확실하게 더 느껴집니다. 온도가 하강될수록 역치가 더 낮아지기 때문에 안 느껴지던 뭐 산미나 단맛, 뭐 마우스필도 조금 더 선명하게 느껴지는 형태로 바뀔 거고요. 반면에 얘는 조금 더 천천히 변화를 할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온도를 더 유지하고 그다음에 공기 접촉면이 낮기 때문에 향을 더 많이 유지하고 있을 가능성이 더 높은 거죠. 어떻게 보면 향적인 측면을 조금 더 임팩트 있게 즐기기 위해서는 이렇게 모아지는 형태가 더 유리할 것이고, 그다음에 이렇게 벌어지는 형태의 잔은 좀 더 맛의 변화가 더 극명하기 때문에 애시디티나 뭐 스윗니스 이런 계열에서 더 좋은 결과물을 더 빠르게 경험해 보실 수 있는 형태로 바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온도, 방금 말씀을 해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잔 두께가 결국에는 그 온도 하락률을 더 결정짓는 하나의 방향이 되긴 하거든요. 잔이 만약에 얇다 그러면 사실 잡았을 때부터 이미 뜨겁겠죠. 뜨겁기 때문에 사실 밑에 부분은 대부분 더 두껍게 만드는 경향이 많습니다. 아니면 뭐 더블월이던 뭐 이렇게 홀더를 만들던 이렇게 형식으로 바꾸겠죠. 그래서 온도 유지는 대부분 조금 더 되게 만들어 주는데, 자, 맛에서 경향을 바꿔주는 차이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요 끝에 갈수록 림을 더 얇게 만드는 컵들도 있고 그냥 두껍게 유지해 가면서 만드는 컵들이 있어요. 그러면 커피액이 타고 내려오면서 더 식으면서 들어오는 애들이 있고, 아니면 온도가 유지되면서 혹은 온도가 덜 하강되면서 들어오는 컵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거기에서 온도가 빠르게 바뀌면서 들어오는 애들은 이렇게 온도가 바뀌게 되면서 향을 이렇게 더 휘발되게끔 만들어주는 향상으로 바뀌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입안에 딱 들어왔을 때 향이 더 퍼져가는 그런 느낌을 받을 거고, 이렇게 더 이렇게 흩뿌려지는, 확산되는 느낌이 더 많이 들 거예요. 온도가 빨리 바뀔수록 그런 형태로 바뀌게 된다. 그래서 이렇게 넓게 벌어진 형태의 잔은 입속에 들어오게 되면서 좀 더 확산율이 더 있고, 반면에 이렇게 모아지는 형태의 잔은 하나의 향이나 맛이 더 뚜렷하게 느껴지도록 더 명확하게 임팩트 있게 들어오게 됩니다. 온도 하강률이 적기 때문이죠. 그래서 향이 더 세게 들어오는 거죠. 얘는 더 퍼지면서 더 섬세하게, 델리케이트하게 확산되는 형태로 바뀌어가면서 들어오게 됩니다. 거기에 따른 차이점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맛이 다르구나 라고 인지되는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일 거예요. 또 한 가지의 차이는 바로 요 림 형태입니다. 림 형태에 따라서 입안에 들어올 때 그 형태랑 액의 그 퍼지는 그 위치가, 입안의 구강에서 퍼지는 위치가 좀 다릅니다. 이전에 한번 뭐 혀 위치에 따라서 느껴지는 맛이 다르다 뭐 이런 그 혀 맵이 떠돌아다닌 적이 있기는 해요. 근데 특정 위치에 따라서 그 맛이 느껴진다가 아니라 전체적인 구조에서 다 느껴지긴 하지만 비교적 더 강도가 더 잘 느껴지는 구간은 분명히 있더라고요. 결론적으로 이렇게 벌어진 형태의 잔은 입의 앞쪽에서 조금 더 빨리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얇게 이렇게 펴지면서 들어오게 되면서 확산은 더 빨리 일어나게 되고 앞쪽에서 조금 더 맛을 더 인지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상대적으로 쓴맛은 적고 단맛이나 스윗니스, 향적으로 조금 더 잘 느껴지는 형태로 먼저 인지가 됩니다. 그 다음에 입 안에서 넘기면서 혀 뒤쪽으로 가면서 나머지 뭐 무게감, 이렇게 바디감으로 인지되는 좀 쓴맛을 더 느끼는 형태로 바뀌게 되는 거거든요. 혀 뒤쪽으로 갈수록 쓴맛의 인지가 조금 더 높아지고, 혀 중간쯤에서의 스윗니스나 산미를 가장 잘 느껴질 수 있는 형태로 인지가 되고, 그 다음에 혀 뒤쪽으로 해서 후비강 쪽으로 넘어가는 입으로 넘기는 쪽으로 가게 되면 쓴맛의 인지가 조금 더 예민해지고, 단맛의 형태는 조금 더 잘 느껴지고, 산미는 조금 더 줄어드는 형태로 이렇게 이제 밸런스가 좀 잡혀져 있습니다. 결국에는 먼저 커피액이 들어와서 인지되는 부분에 따라서 우리가 맛을 느꼈을 때 단맛이 더 잘 느껴진다, 신맛이 더 잘 느껴진다,
혹은 쓴맛이나 바디감이 더 잘 느껴진다 라고 인지가 되는 건데, 좀 더 섬세하고 밝은 느낌을 더 많이 받게 되는 컵은 이렇게 벌어지는 형태, 그리고 공기 접촉면이 더 많이 이루어지는 형태에서 더 느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벌어지는 형태는 좀 더 섬세한 향미나 뭐 인텐스 있는 것보다는 좀 더 부드럽게 마일드하게 드시기에는 이런 형태가 조금 더 적합한 거죠. 이 형태의 컵에 조금 더 적합한 커피는 무산소 발효 커피나 내추럴 커피들, 향 임팩트가 강한 커피들이 오히려 이런 잔에 담았을 때 더 매력적으로 드실 수 있게 될 겁니다. 제가 그래서 대회 때 보통 이제 무산소 발효 커피나 내추럴 커피들을 많이 사용했었는데 이런 형태의 잔을 많이 서브했었거든요. 그런 이유가 바로 거기에서 오는 거죠. 자칫하면 되게 자극적으로 느껴질 수 있어서 밸런스가 깨지는 그런 형태로 느낄 수가 있는 거거든요. 물론 이제 레시피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 있겠지만요. 그리고 이 모아지는 형태 같은 경우는 입쪽 중간에서부터 뒤까지 빠르게 도달하게 됩니다. 커피액이 이렇게 굵고 그 다음에 중간에서부터 이렇게 쭉 타고 들어오기 때문에 폭발적으로 이제 커피액이 느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향이 더 강하게 느껴지고, 그 다음에 중간에서 목 뒤편부터 이렇게 인지되기 시작하기 때문에 좀 더 바디감이 더 있게 느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향이랑 바디감이 조금 더 느껴지는 형태로 커피가 그렇게 발현이 되는 거죠. 이 형태의 컵으로 먹었을 때는 아마도 워시드 게이샤 뭐 이런 애들 먹었을 때 가장 좀 극대화되게 맛을 느낄 수가 있을 거예요. 보통 그런 커피들은 되게 섬세해서 좀 임팩트 있게 먹기가 조금 어렵잖아요. 어떻게 보면 단점을 굉장히 보완해주는 형태로 이 컵이 작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무산소 발효 내추럴 계열의 약간 향강한 커피들, 혹은 얘는 이제 워시드 계열의 좀 섬세한 커피들을 조금 더 잘 즐길 수 있는 형태로 이렇게 다듬어 주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취향에 따라서는 뭐 더 임팩트 있게 혹은 더 섬세하게 먹고 싶다 하면 이렇게 바꿔서도 사용해 보실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사실 고려하고 드시면 훨씬 커피가 더 맛있게 느껴지는 하나의 좋은 방법이 되는 거죠. 단순하게 그냥 유리컵에 쭉쭉, 아니면 뭐 맥주 글라스나 뭐 이런 거에 드시기보다도 하나 정도 구매하셔서 이렇게 커피를 더 맛있게 즐길 수 있는 방법이 있거나 좀 다채롭게 즐길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면 하나의 좋은 선택지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을 좀 잘 참고해서 잔 디자인을 보고 구매하시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바로 이 컬러예요. 컬러가 원색 계열인 거를 선택하시는 게 오히려 커피 맛이 더 긍정적으로 느껴지는 하나의 되게 좋은 수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핑크 색깔이나 노란 색깔, 빨간 색깔, 뭐 요런 이제 티파니 컬러라든지 요런 애들이 조금 더 커피에서 기대되는 맛을 좀 더 잘 인지하게 만들어주는 역할도 하긴 하지만 더 밝게 인지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도 있습니다. 심리적인 거죠. 결국에는 음식도 파란색 플레이트에 담기면 맛이 없어 보인다는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이 심리적인 영향을 굉장히 끼친단 말이죠. 특히나 뭐 요렇게 잡았을 때 요런 잔의 질감도 커피 맛에 영향을 줍니다. 잔이 거칠거칠하면 좀 더 바디감 있게 느껴지고 좀 더 무겁게 느껴진다고 해요. 근데 매끈매끈하거나 조금 더 매트한 느낌, 혹은 매트하지만 조금 더 반질반질한 느낌, 그렇게 주면 이제 텍스처나 이런 것들이 좀 더 부드럽고 스무스하게 느껴진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들 한번 잘 체크해 가시면서 비교 테이스팅 한번 해보시는 거 되게 재밌잖아요. 결국엔 홈카페의 매력은 이런 장비들을 예쁘게 갖춰 놓는 것도 있긴 하지만 최종적으로 이렇게 잔까지 선택해서 꾸며보는 것도 굉장히 좋은 하나의 선택지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잔 소개를 해드려 봤는데, 뭐 커피를 제가 끝까지 다 안 먹어봤죠. 이제 좀 식었으니까 이거 마지막 먹어보고 이제 컨텐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식어가면서 더 차이가 더 극명해지거든요. 가능하면 이렇게 두 가지 형태를 잔에 두고 드셔보시면 가장 좋긴 하겠지만, 그래도 설명 들어보셨을 때 아 진짜 요게 내 취향인 것 같다 라고 싶은 잔 하나 구비하셔서 꼭 제가 소개하는 잔 아니더라도 잘 비교해 보시고 가격도 좀 잘 예산에 맞춰서 구매하셔서 맛있는 커피 드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컨텐츠는 꼭 키누 그라인더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영상 마칠게요. 지금까지 용채미였습니다. 감사합니다.